12월 14일 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반등을 했었는데요. 어제는 다우지수가 0.89% 내렸고 S&P 500은 0.91%, 나스닥 지수는 1.39% 하락했습니다. 부동산과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4개 섹터는 올랐는데 에너지와 경기 소비재 등 7개 섹터는 하락을 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오미크론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면서 에너지를 비롯한 경기 관련 주식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고 중국에서는 오미크론의 첫 번째 확진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서는 애플의 주가가 2% 하락했고 테슬라는 5%, 엔비디아 주식은 7% 하락을 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주가는 5% 안팎 올랐습니다. 한편 화이자가 아레나 파마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아레나의 주식이 80%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는 내렸습니다. WTI가 0.7% 하락해서 배럴당 71.2달러입니다. 오미크론 등장에 따른 수요 우려가 유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7.5bp 내린 1.414%입니다. 관련해서는 웰스파고 주가가 3% 떨어지는 등 은행주가 하락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5%대 하락해서 46,200달러, 이더리움은 7%대 하락해서 3,81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5원 내린 1,180.8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크레딧 전략과 산업기업 분석 해외 주식 자료가 있는데요. 먼저 크레딧 전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한광열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위클리 자료이고요. 먼저 국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 국내 크레딧의 신용 스프레드는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바이러스 확산세가 급격한 측면도 있지만은 연말을 앞두고 기관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어떤 그 매도세가 좀 컸고, 그래서 수급적인 영향이 지금 현재 12월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바이러스 확산세는 가파르긴 하지만 저희가 볼 때 국내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이슈는 그다음에 그 우려는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펀더멘털 대비해서 신용 스프레드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국내 크레딧에 대한 투자 매력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 내년에 투자 성과가 좀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난해 3월에 나왔었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 지원 기한이 원래 올해 말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내년 말까지 1년 연장이 되었고요. 규모가 원래는 이제 40조였었는데 그게 10조로 하향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까지 지원액 자체가 1조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지원액 감안해 보면은 10조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 지금 올해도 그랬지만은 항공사라든가 이런 이제 그 코로나 피해를 받았었던 회사들 위주로 지원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 강세로 반전을 했고요. 이제 오미크론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스프레드가 축소가 됐고, 특히나 중국에서 어떤 금융 당국을 포함해서 지방 정부가 추가적인 어떤 부동산 기업들의 그 부도를 좀 막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기원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신흥국 달러채 스프레드 축소 폭이 컸습니다. 저희가 볼 때 내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미국 뱅크론, 미국 하이힐드 위주로 투자 성과가 좋았었는데, 뱅크론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하이힐드는 이제 상반기 정도까지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신흥국 달러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내 크레딧물 매력적이다,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좀 세분해서 보면 투자 유망한 크레딧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크레딧을 이제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로 대비해 보면 상위 등급이 이제 투자 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투자 등급들이 올해 좀 국내 금리가 좀 오르면서 투자 등급들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트리플 A 등급, 더블 A 등급들이 지난해 3월을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스프레드 매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여전체들 저희가 많이 발행하고 있는 카드채, 그다음에 상위 등급 캐피탈채 같은 경우가 스프레드 매력이 좀 높은 상황이라서 이런 이제 상위 등급 위주로 투자를 권고드리고 있고, 뭐 일반 그 개별적인 채권도 투자할 수가 있지만은 관련된 펀드들, 그리고 국내에도 ETF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 크레딧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투자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 기대 수익률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상위 등급 같은 경우가 지금 2% 초반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YTN이 2% 초반인데 저희가 내년에 스프레드 좀 축소되는 거를 감안해 보면은 내년 투자 성과는 3% 내외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대보마그네틱 발표합니다. 주민호 연구원입니다. 네, 대보마그네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저희 회사에서 NDR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후기 보고서입니다. 일단 생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개요를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면요. 일단은 뭐 이름에서부터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2차 전지 소재에 함유된 철을 비롯한 각종 금속 이물들을 제거하는 탈철기라는 장비를 만드는 게 이 대보마그네틱의 사업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2차 전지 안에서 이 탈철기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가장 업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 광산부터 해서요. 뭐 전구체,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가장 끝단에 있는 셀업체들까지 이 배터리 안에는 절대로 금속이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사실상 이 탈철기를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속이물이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게 되면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 첫 번째로는 일단은 분리막을 훼손하게 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금속이물이 전해액과 이제 부반응을 일으켜서 뭐 화재로 이어진다던가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탈철기는 이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이제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와 내년도에 이 중국과 국내 업체들 중심으로 이 2차 전지 증설이 이제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회사의 지금 탈철기 캐파를 보시면 작년 말 기준으로 월 80대였는데 올해 말 기준으로 150대 체제가 갖추어질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월 200대를 맞추는 게 회사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뭐 본업도 굉장히 좋지만 이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있는 이 소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 장비 사업의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소재 임가공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재 임가공이라고 함은 이제 뭐 LFP 양극재 업체형으로 탄산 리튬을,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 업체형으로 수산화 리튬을, 그리고 뭐 도전재, 음극재, 양극 첨가재, 이런 이 각종 2차 전지 소재들을 파분쇄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를 높인 채로 각 공급사들에게 각 고객사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비즈니스인데, 이 배터리가 이제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면서 계속 고순도의 소재가 요구되다 보니까 이런 퀄리티 요구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외주 니즈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보마그네틱도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충북 음성에 토지를 이제 매입을 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소재 인가공 매출이 실제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되면 본업인 장비 매출과 소재 매출이 거의 키 맞추기가 될 것 같고 25년이 되면 이 비중이 역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장비 회사라기보다는 소재 업체로서 평가받는 과정 속에서 계단식으로 좀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이렇게 안 나온 이유가 특별히 뭐 있을까요? 이 장비 비즈니스의 특성상 고객사의 라인에 이제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해야만 매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2020년이 고객사와의 컨택을 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매출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뭐 사실 탈철기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자석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주 고도의 기술을 뭐 요구하는 그런 장비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소재 인가공 같은 경우에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게 고부가 가치 상품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탈철기는 말씀하신 대로 고부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은요,
이 탈철기가 참고로 이제 마진이 20%에서 25%로 상대적으로 장비 쪽은 굉장히 높은 마진을 내는데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다른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수십억씩 한 대에 수십억씩 하고 있지만 이 탈철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부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대에 거의 뭐 5천만 원 내외 수준이기 때문에 이 경쟁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시장을 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신규 진입자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소재 인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탈철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조금 더 빨리 뛰어들 수 있고 레퍼런스를 좀 더 빨리 확보할 수 있었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 인가공 사업 쪽에서 국내 피어가 될 만한 업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뭐 특히 이제 리튬을 예로 들면 보통은 리튬 광산 업체들 뭐 예를 들면 뭐 강펑 리튬이나 뭐 SQM이나 알버말 같은 업체들이 기존에는 이제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이 인가공을 해서 공급을 했었는데요. 이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이 인가공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만 이제 인가공을 하고 이 순도가 계속 올라가면서부터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외주 업체를 받는 쪽으로 계속 물량들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피어를 찾자면 리튬 광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A+SF 발표하겠습니다. 정준섭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A+S입니다. 이제 GA이고요. 보험사는 아닙니다. 이제 보험 상품을 이제 유통, 판매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올해는 이제 매출과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금융당국이 신계약비 이제 초년도 1200%를 시행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강제로 조금 낮아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GA에다 보험 상품을 공급하는 이제 원수사들도 신계약 경쟁이 완화된 측면도 좀 이제 이익 감소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이 좀 이제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신계약비 규제가 이 총량 규제가 아니고 초년도 규제이기 때문에 이제 유지율이 좋을수록 이제 그 나머지 이연된 수수료는 이제 그 다음에 인식을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받지 못했던 수수료는 이제 내년에 이제 수취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23년 이제 보험사들이 IFRS 17이 도입이 됩니다. 이걸 앞두고 이제 대부분 보험사들이 신계약 확보 경쟁이 다시도 조금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GA에게는 이제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제 GA 대상으로 좀 불안전 판매 규제 강화 이런 움직임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뭐 이제 규제 리스크는 좀 부담이지만 A+S는 그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지율이나 불안전 판매율이 이미 다른 GA들보다 훨씬 우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제 상대적인 우위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배순이익은 223억, 올해 대비해서 55% 증가하고 2020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아니고 이제 유통사이니까요. 이제 부채에 대해서 부담을 이제 지지 않는 회사입니다. 리스크가 없는데도 내년 PER이 10배 이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그 중소보험사에서 그 GA 진출 너도 나도 뭐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경쟁 심화로 이어져 가지고 오히려 A+S는 악재로 작용하게 되는 거 아닌지 좀. 경쟁 심화는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요. 중소보험사들이 이제 그 판매 조직을 GA로 이제 따로 떼어내서 출범시키는 그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 간의 이제 경쟁 심화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A+는 이미 이제 업계 이제 상위권 수준의 이제 대형 GA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이제 숫자가 늘어난 것 자체는 좀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된 요인이지만 이제 규모의 경쟁으로 간다라고 보면은 딱 그 A+S보다는 오히려 그 군소 GA들에게 좀 더 큰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알리바바 발표하겠습니다. 장재영 연구원입니다. 예, 중국 알리바바 컨소시엄의 칭하유니그룹 인수 무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리바바는 비용 증가로 인한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 우려는 완화되었지만 추가 성장 동력 확보를 놓쳤다는 점에서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0일 저녁 중국 언론 매체는 칭하유니그룹의 전략적 투자자로 베이징 찌엔광 자산관리와 와이즈로드 캐피털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알리바바 컨소시엄의 인수는 무산되었는데요. 지난 11월 17일 블룸버그 통신이 알리바바와 저장성 국유기업 컨소시엄의 칭하유니그룹 인수가 유력하다고 보도한 이후 시장에서는 알리바바 컨소시엄의 인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았습니다. 최근 미국 금융당국이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외국 기업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여 알리바바 컨소시엄이 칭하유니그룹을 인수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주요 정보가 미국 정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결정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칭하유니그룹의 총 재무 규모는 작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하나 36조 원에 달하고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인수한 컨소시엄의 비용 증가 우려가 제기되었었는데요. 알리바바 컨소시엄의 칭하유니그룹 인수 무산으로 알리바바의 재무 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 우려는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인수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과의 시너지 효과와 반도체라는 추가 성장 동력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알리바바 주가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분기 실적 발표와 연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 하향 조정, 그리고 중국 최대 차량 공유 기업인 디디추싱의 뉴욕 증시 자진 상장 폐지 결정,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외국 기업의 지배구조 공개 의무화 규정 마련 소식 등의 영향을 받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알리바바의 12개월 선행 PER이 최근 5년 평균치보다 낮아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고 시장 컨센서스 기준 2023 회계연도 순이익의 전년 대비 증가율도 플러스로 전환이 예상되며 또한 12월 6일 날 핵심 상거래 사업을 중국과 해외 디지털 상거래로 분리하고 다이산 총재와 짱판 부총재를 각각 책임자로 임명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여 향후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실적도 좀 반등할 거고 주가가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셨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주가는 좀 계속 약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시각에 좀 변화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기존의 연간 전망 자료나 아니면 이제 코멘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실적은 올해까지는 좀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중국 정부가 반독점 관련된 세칙들을 발표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세칙이 발표된 이후에 실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강도를 예상하고 나서 알리바바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비용을 배분하는거나 아니면 이제 수익성에서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세칙들이 발표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은 좀 안 좋은 거는 대부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실적이 안 좋은 만큼 기저가 낮다라는 측면에서 내년에 실적이 좀만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좀 이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뭐 알리바바나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의견은 변화는 없습니다. 그 알리바바가 디디추싱처럼 네. 미국 증시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들도 특별하게는 이제 뭐 디디추싱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웬만하면 미국의 상장을 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좀 중국 정부가 데이터 안보 조사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좀 압박했던 결과가 있었고요. 알리바바는 아시다시피 훨씬 이전에 이미 상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디추싱 같은 경우는 미국만 상장돼 있고 홍콩에는 이제 상장이 안 되는데 알리바바는 이미 홍콩과 미국에 동시 상장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올해도 이제 중국 3대 통신사인 뭐 차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서 이제 ADR이 상장 폐지되었을 경우 그게 이제 홍콩에 상장된 주식으로 전환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상장이 폐지된다고 할지라도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최악의 경우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좀 디디추싱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